2000년대 중후반 한국은 IP와 게임에 있어서의 정말 강국으로 전 세계에서 불리면습니다. 2004년에 한국 게임은 중국 시장의 50%를 점유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만 한국 게임이 2004년에만 해도 반의 시장 점유율을 했었고 2003년, 2002년까지 가면 2003년 정도 가면 중국 시장의 70%까지 점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영광입니다. 이제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게임은 기존에 이미 진입해 있는 게임을 제외하면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진입하려는 게임은 중국 시장에서 중국의 퍼블리셔들이 그리 환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레이지 레볼루션 같은 그런 대작 게임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만 그 외에 다른 형태의 중소개발사가 개발한 게임은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과 한국의 게임 시장에서는 결국에 규모의 경제에서 한국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노력하면 된다라든지 한국이 조금 더 컨텐츠 다양성을 확보하면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는 이미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레임, 즉 과거의 3차 산업혁명에서 즉 IT하고 IT혁명에서 한국이 형성했던 그런 역량들, 한국의 경쟁력은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건 뭐 일본과 관계나 미국과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리가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내에서 보면 이미 거의 다 소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문명사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와 동시에 위협일까? 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명사적으로 볼 때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경제 패권이 아시아 국가에서 다시 선진국으로 획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차 산업혁명일 경우에는 결국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 패권이 미국으로 가면서 전기혁명, 2차 산업혁명에서는 미국으로 글로벌 중심의 경제적 패권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다시 3차 산업혁명이 쭉 넘어오면서 그리고 그런 어떤 2차 산업혁명의 여파는 결국 패스트 팔로워, 캐치업 전략을 취했던 일본이 제조업에서 미국을 능가하면서 2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기본적인 흐름은 즉 IC 혁명까지 포함해서 흐름은 일본까지 포함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었었습니다. 그 경제적 패권이. 근데 그게 이제 IT 혁명에서 한국이 글로벌적인 이니셔티브, 글로벌적인 굉장한 어떤 각광을 받았다는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사실 그 여파가 중국까지 지속이 됐습니다만 다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자, 이런 어떤 즉 그 문명이나 경제적 패권이라는 게 그 서진하고 있었던 경제적 패권이 갑자기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일본으로 돌아가고 미국과 유럽이 특히 미국이 다시 그 주도권을 쥘지도 모르는 실제 현실적으로 지금 패권을 쥐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문명사적인 해석을 우리가 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의 딜레마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모듈이라고 볼 수 있는 IoT, AI,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등이 존재합니다만 그런 글로벌 지배자들이 보면 과연 어떤 나라, 어떤 기업들이 결국에 글로벌 지배자일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I는 구글입니다. IoT는 GE 같은 기업이 글로벌리 강력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는 아마존이나 IBM 이런 회사들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은 혼다나 토요타 같은 이런 회사들이 로봇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산업적 경쟁력을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이건 이제 IITP에서 냈던 데이터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 기술을 100으로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2.6년이 뒤쳐져 있고 일본은 1.7년 정도가 뒤쳐져 있고 중국은 2.9년이 뒤쳐져 있다는 그런 어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는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인공지능에서 이미 뒤쳐져 있는 상태라는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글로벌 어떤 강자들, 이미 글로벌적인, 여기에 만약에 게임이 나왔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옛날에 온라인 게임이 나왔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온라인 게임이 나왔으면 한국의 NC, 넥슨, 네오이즈,
CJ 이런 회사들이 줄줄이 뭐 온라인 게임에서 나왔을 거고 그 한쪽 부통에 뭐 텐센트 이런 회사가 존재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국의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라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냉정하게 볼 때 우리가 많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이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의 핵심 역량은 미지수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핵심 역량의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비교 우위 또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현재는 어떤 분야도 현재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과거의 제조업에서 사용했던 패스트 팔로우 전략, 결국에는 컨텐츠에 있어서 또는 플랫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법칙이 승자 독식,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불리는 승자 독식입니다. 여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승자 독식이 상대적으로 통용되지 않았던 산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조업식의 패스트 팔로우 전략,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포스코가 취했던 전략이 통용될 것인가도 불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은 한국의 기회와 동시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입니다. 자, 우리가 또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기회를 볼 때 우리가 과거에 결국에는 우리가 성공했던 케이스에서 왜 성공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의 첫 번째는 강남의 싸이의 강남 스타일입니다. 강남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보면 유튜브 사상 최초로 25억 뷰를 달성했던 엄청난 성공작입니다. 그리고 이건 싸이는 한국의 존재, 즉 한류라는 어떤 문화적 저력을 전 세계에 정말 유감없이 보여주었던 대단히 놀라운 사실은 작품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누가 뭐래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것은 유튜브라는 플랫폼하고 컨텐츠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작품입니다. 즉 유튜브라는 하나의 글로벌 플랫폼이 있었고 컨텐츠가 즉 강남스타일이라는 컨텐츠 두 개가 결합이 됐기 때문에 25억 뷰를 달성하는 게 가능했지 예전처럼 CD롬으로 배포가 되거나 아니면 뭐 몇 가지 뭐 비디오로 그걸 복사해서 하고 이건 뭐 거의 뭐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즉 그런 점에서 한국이 강한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플랫폼에 제대로 그 플랫폼의 파워하고 결합이 된다면 이런 정도의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를 또 뭐 온라인 게임의 케이스입니다. 또 웹2의 케이스입니다. 웹2이 제2의 온라인 게임처럼 갈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온라인 게임과 웹2의 케이스에서는 보면 결국 인터넷과 컨텐츠가 결합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과거에 콘솔과 PC 게임에서는 한국은 거의 경쟁력 제로인 상태였습니다. 왜? 뭐 과거에 일본의 콘솔 소니라든지 닌텐도 같은 그런 회사들은 한국의 콘솔 게임 개발사들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하나의 플랫폼과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면서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개발이 되면서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과 즉 콘솔 게임과의 경쟁력, PC 게임과의 경쟁력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우리가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공이라는 것은 ICT 기술하고 콘텐츠의 결합이라는 결론을 쉽게 내립니다. 즉, 우리 한류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은 이 두 개가 분리해서는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런 ICT 기술이라는 기술 혁신 없이는 콘텐츠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니치 시장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공식은 뭐냐면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반 기술 그리고 플랫폼과 콘텐츠의 결합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하나의 성공의 공식을 그대로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해서 융합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본의 닌텐도가 가지고 있었던 포켓몬이라는 IP를 해서 또는 우리가 포켓몬의 성공 케이스에서 나이엔테에게 우리는 이 시사를 전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켓몬 같은 경우는 AR 기반의 모바일 게임이고 76개월 만에 1조의 매출을 기록했던 정말 놀라운 게임입니다. 사실 게임 그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게임이 아닙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보셨던 건 이건 제가 잡은 피카츄입니다. 네. 제가 이거 피카츄를 학교에서
토요일 날 나와서 제가 NBA 서울 마치고 피카츄가 우연히 발견이 돼서 이 피카츄를 잡느라고 제가 정말 피와 땀과 눈물과 이게 혹시 사라지지 않을까 정말 필사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잡는 순간 페이스북에 올려서 모든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논문 받을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박사님 받을 때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수님이 제 페이스북에 한마디 딱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그 포켓몬이 이벤트 기간이라 피카츄가 널려 있습니다. 뭐 지금 몇만 마리 널려 있는 것 같은데 그중 한 마리 잡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마 그 교수님하고 좀 인연을 끊어야 될 제 동심에 상처를 주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이제 AR과 회사의 포켓몬을 보면 어떤 게 있어요? AR 플러스 게임 IP. 그리고 닌텐도의 게임 포켓몬 피카츄라는 포켓몬 IP죠. LBS입니다. 위치 기반. 그래서 사실은 이건 포켓몬의 케이스 보면 이건 게임의 성격이기보다도 IP하고 LBS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보다도 위치 기반의 기술 이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게임 IP라든지 포켓몬이라는 이런 어떤 유명 IP를 가지고 AR과 LBS 같은 어떤 이런 기술적인 간단한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결국에는 글로벌 대박을 터뜨렸다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럼 요거 다음 단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I하고 IoT의 결합 가능성이 우리는 이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켓몬이 결국은 AI가 결합된 상태의 포켓몬이면 인간과 훨씬 다이내믹하게 뭔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콘텐츠하고 콘텐츠의 융합입니다.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AI 기반의 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콘텐츠와 융합된 거죠. 이건 MS가 개발한 테이라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아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다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이 딥러닝의 기능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학습을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9.11 테러 누가 일으켰지? 망할 놈의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죠. 이게 이 테이의 답변입니다.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다고 믿느냐? 아니, 안 믿어? 미안해. 제노사이드, 즉 대량 학살을 지지하느냐? 정말로 지지해. 이게 결국 인간이 학습시킨 결과를 AI가 이 채팅봇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결국에는 이제 채널 중단되어 있고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던 케이스입니다만 실제로 이런 형태의 뭔가의 게임과 이거 이제 어떡하냐면 게임 속에서 NPC하고 대응하는 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 이런 어떤 실제로 채팅이라는 어떤 또는 우리가 일상적인 채팅이라는 내용 플러스 형식에 있어서의 게임의 인터랙션의 형식 이런 걸 집어넣어놨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옆에 보시는 그림은 제가 2000년대 중반, 2006년, 7년 이경에 세컨라이프라는 가상세계를 이용해서 플랫폼을 했고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있는 요새 많이 보던 아저씨가 접니다. 이 아바타가. 그리고 이 학생들은 다 여기 아바타 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소니의 소니 뮤직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이제 통합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럼 결국엔 컨텐츠 중합이라는 게 뭐냐면 AI가 VR을 컨텐츠하고 게임과 교육 또는 AR, VR 컨텐츠하고 교육과 AI를 결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와 융합이 중요하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와 컨텐츠 융합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AR과 광고, 게임 이런 요소를 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AI가 결합된다. 이게 현재는 AI가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워킹데드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또 광고를 제작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잠깐 눌러주시겠어요? 그 URL 이거 한번 보시죠. 비디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결해야 되나요? 네, 됐습니다. 음향이 안 나왔나요?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시면 이게 AR과 광고를 결합한 건데 실제로 이제 거기에 게임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반응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이게 이제 오스티아에서 했던 건데요. 저는 이제 이거 광고가 보면서 굉장히 참 잘 만들었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제가 이거 보면서 첫 번째 걱정이 됐던 것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AR 기반의 광고를 스크린에 띄워가지고 놀래게 하는 건데 제 놀라다가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치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걸 아마 실제로 AR 되면 그 정도가 파괴를 그래서 방금 전에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AR이라는 기반의 광고를 띄우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그리고 정말 실감나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래에 이제 보시면 게이트박스라는 이게 항상 최근에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콘텐츠입니다. 이게 주로 혼자 사는 남성이 이런 어떤 미소녀 아바타하고 더불어 대화하는 채팅하듯이 하고 A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AI가 이런 어떤 주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실제로 사람의 고독함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래 여기에 특히 IoT 기능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바타는 이게 홀로그램인데요. 이 홀로그램은 전기를 끄고 전원을 예를 들면 그 형광등을 끄거나 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정의 어떤 가전기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향후에 이런 형태의 하나의 새로운 어떤 장르가 지금 이건 이제 AI가 결합된 하나의 홀로그램 그리고 채팅 이런 것의 게임 이런 게 결합된 복합적인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강력한 기능을 할 거다라고. 세 번째는 컨텐츠하고 제조업의 융합입니다. 지금 이제 커넥티드 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대자동차는 이 커넥티드 카에 있어서의 개념의 진출이 늦었습니다. 결국에는 커넥티드 카의 개념은 뭐냐면 자동차는 또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자동차라는 공간 자체가 컨텐츠로 채워질 것이고 자동차 자체가 플랫폼이자 디바이스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AI 비서라고 할 수 있는 SKT의 누가라든지 KT의 디가진이 이런 한국의 현재 AI가 나왔던 것들은 너무 진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too serious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요소, 재미 요소, 펀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특히 이게 토요타가 가지고 있는 키로라는 하나의 10cm 정도의 로봇입니다만 이것은 자동차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보다도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이 하나의 자기의 수호신처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즉 주머니에 꽂고 다니거나 자동차 옆자리에 놔두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엔터테이닝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결국 뭐냐면 그 토요타가 이 컨텐츠라는 요소를 잘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우리나라의 제조업 자체도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제품을 결합시키는, 융합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8대 전략입니다만 어떻게 콘텐츠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특히 차기 정부에서 가버넌스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쭉 한번 목차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안하는 혁신에서 콘텐츠 산업 혁신의 8대 전략에서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역시 이슈입니다.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의 전면 결합에 의한 파괴의 혁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콘텐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의 실현과 타산업, 특히 제조업, 콘텐츠와 제조업 기반의 4차 산업, 콘텐츠와 제조업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야 된다. 이게 차기 정부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악법에 대한 그 철폐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악법을 철폐해야 된다.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총장님께서도 이제 이 산업 구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독과점적 구조를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독과점적인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즉 사법경찰권을 보호해야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을 설치해야 된다. 특히 중소개발사하고 유통사 간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특히 콘텐츠 개발과 유통을 좀 분리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장 이 문제가 굉장히 영화 쪽에서는 이미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의원 입법을 발의한 것도 알고 있대, 영화 쪽에서. 그래서 개발과 유통을 독점함으로 생기는 그런 어떤 독과점적 폐해를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된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R&D에 있어서의 과거의 기존 정부의 R&D처럼 공급자와 관료 중심의 R&D에 대해서 혁파를 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결국에는 10만 명의 스타트업과 개미 창작 분야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만들어야 된다. 네, 제 이야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